SP인베스트 이주호 본부장 함께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부장님 네. 어서 오세요. 자, 오늘 두 가지 포인트부터 일단 잡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반도체 봐야 되겠죠. 묵직한 한방 10조 원의 자사주 매입 소식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금요일에 7%의 급등 보였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삼성전자 이제 본격 상승의 재료가 나왔다. 이렇게 좀 봐야 될까요? 사실 뭐 정말 시장만 좀 더 받쳐준다고 한다면 더 상승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지만 네. 지금 분위기가 이게 과연 연속성을 보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근데 저는 굉장히 좋은 호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죄송합니다. 삼성전자는 예. 어쨌든 이를 통해서 트리거가 될 수 있는 발판은 만들어졌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이제 수급이 좀 들어와주고 어떤 그동안의 그런 외국인들이 정말 너무 많이 팔았잖아요. 이제 이를 계기로 통해서 외국인들이 좀 수급이 들어와 준다고 한다면 네. 저는 충분히 연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데 금요일 날 미국 증시는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조금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랑 미증시랑 굉장히 디커플링 현상을 계속 보이고 있었어요. 네. 근데 금요일 날 미국 증시가 하락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1,400원 밑으로 내려왔어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원달러 환율을 봐야 되는데 예.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원달러 환율이 오늘 더 내려오면은 오히려 미증시는 빠졌지만 국내 증시는 좀 반등할 여력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동안 원달러 환율이라던가 외국인들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이슈가 있어서 더 빠졌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지난주 옵션 만기일 때 외국인들이 이제 포지션 정리를 했고 근데 이게 이제 만약에 포지션 변경이 된다 그러면 오히려 원달러 환율이 내려오면은 외국인들 수급이 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 10조 자사주 매입에 대한 부분들이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긍정적이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오히려 반등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환율의 움직임, 환시장의 변동성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 환율이 좀 안정세를 보였을 때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 유입이 들어올 수 있다 보니 그때는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연속적인 반등 나올 수 있지만 일단은 봐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좀 풀어주신 것 같네요. 네. 그렇다면 엔비디아 이제 실적 발표 이번 주에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이잖아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지금 자리에서 반도체주 어떻게 좀 전략을 짜볼지 삼성전자는 단기적인 트레이딩도 가능할 것 같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TSMC가 보조금을 받았다라는 점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쪽에도 가능하지 않겠냐. 네. 근데 사실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완전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인데 결국에는 칩스법에서 얘기했던 부분들을 하필 또 TSMC만 이렇게 또 해줘서 이 부분이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냐에 대한 부분들. 그러면 TSMC 또 받았으니까 우리나라도 받지 않을까? 이 부분이 또 좀 긍정적으로 작용이 될 수가 있겠고요. 엔비디아 실적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는 것처럼 잘 나오겠죠? 잘 나오겠죠. 뭐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또 가이던스도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지금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거의 상패 위기까지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이러한 여러 가지 지금 흐름들을 봤을 때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엔비디아 실적을 앞두고 그래 잘 나오겠지라는 생각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거 조금이라도 안 좋게 나오면은 네. 어떻게 하지라는 우려감이 오히려 좀 우리나라 증시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번 주는 좀 기술적인 반등을 노려보되 이게 만약에 연속적으로 반등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네. 굳이 무리하게 막 비중 확대를 하거나 좀 신규 매수하는 거는 좀 지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전략이 중요할 것 같거든요. 지난 금요일에 이제 반도체주 전반적으로 좋았다 보니까 분명 오늘 이 현금 들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반도체 뭐 사지 하실 텐데 일단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오기 전까지는 그럼 들어가지 말까요? 일단 이거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른데 네. 만약에 내가 이미 반도체를 좀 가지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굳이 사지 말자. 비중 확대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반도체가 없다, 예. 없는데 이제 조금 보려고 한다. 2차 전지주들 너무 빠졌고 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신규 조건은 괜찮지만 역시나 비중을 그렇게 많이 태우시진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앞서서 TSMC도 언급 주셨는데 TSMC 이제 보조금 받게 됐잖아요.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확정이 되겠죠. 뭐 아직 가봐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9조 그리고 한 4조 5천억 원 뭐 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되겠죠? 이거를 TSMC를 준 이유는 명확해요. 왜냐면 네. 미국 팹리스 기업들이 TSMC에다가 맡기는 주문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TSMC에서 뭐 이거를 뭐 꼭 받아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는 TSMC를 지금 무시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게 미국 팹리스 기업들이 만약에 TSMC가 없으면 지금 마비가 되어버리는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좀 대응한 거 아닌가 싶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보면은 사실 그 중에서 뭐 줄 거면 둘 다 주면 우리는 좋은데 네. 그 중에서 누가 어떻게 줄지도 모르고 안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불확실성이 있기 변수네요. 때문에 변수가 크기 때문에 주면은 감사한데 안 줄 수도 있다라는 점을 꼭 감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자리에서 우리 반도체 사야 된다면 네.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이번에 호재가 나와버린 삼성전자 이제 저가 매수세 노려볼지 아니면 여전히 SK 하이닉스 뭐 좋게 보시잖아요. 네. 괜찮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오히려 하이닉스가 좀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 하이닉스도 많이 빠졌어요. 네, 많이 17만 빠지기도 8천 원. 했고 사실 20만 원 부근에서 돌파 안착을 못 해주고 좀 다시 밀렸는데 네. 오히려 좀 기회가 아닌가 싶고 삼성전자는 사실 7%가 올라 버려가지고 그럼 여기서 얼마나 더 오를 것이냐를 생각해 보면 사실 지금 삼성전자보다는 오히려 하이닉스가 좀 낫지 않겠냐 네. 이렇게 좀 가격적인 매력을 찾아본다면 하이닉스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결국에는 HBM이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는 네. 어떻게 보면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만약에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온다고 했을 때 하이닉스가 더 상승 탄력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SK 하이닉스가 탑픽으로 나왔고요. 목표가는 그럼 20만 원으로 네, 볼까요? 목표가는 20만 원 말씀드리고 싶고 손절가는 17만 원 타이트하게 좀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네. 굳이 막 길게 들고 가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만 원까지 좀 타이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목표가 20만 원, 손절가 17만 원 잡아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2차 전지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요. 2차 전지가 원체 이제 힘든 상황에서 인플레 감축법 폐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난 금요일에 급락이 나왔습니다. 배터리 3사의 시가총액이 이날 하루에만 무려 14조가 날아갔다고 하는데 큰일이에요. 2차 전지 최근에 이제 저가 매수세 들어오신 개인들 많은 거거든요. 어떤 대응이 맞을까요? 이게 사실 뭐 지금 이거를 더 빠진다 안 빠진다 말하기는 좀 논하기에는. 어렵고요. 사실 그 결국엔 트럼프에서 나온 소식에 의해서 지금 선제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네. 이 IRA를 폐지를 한다가 아니라 네. 할 수 있다에 대한 부분이 지금 주가에 반영이 선반영된 부분이라서 저는 여기서 더 빠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 정도 나왔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좀 여기서 하방을 제한을 하고 네. 좀 기술적인 반등이라도 나오지 않을까. 너무 좀 무지막지하게 빠졌거든요. 한 솔직히. 12%의 LG엔솔이 이렇게 빠져서 사실 최근에 그렇죠. 호재로 올려놓은 네. 거 다 뺐거든요, 하루 만에. 그렇죠. 그럼 단기 트레이딩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게 과대낙폭이라고 판단을 해서 반발 매수를 노려보겠다 해도 저는 괜찮다라고 괜찮아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제 이게 이제 문제가 그거예요. 저 신용 물량들이 만약에 네. 반대 매매 나오게 되면은 저게 12%면요. 신용 미수가 이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부분을 좀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럼 오늘 장 초반에 더 내려갈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이제 투매가 나오면서 네. 그러니까 올라가더라도 좀 더 빠졌다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요. 예. 왜냐면 심리적으로 저렇게 빠지면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와 이거 손절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그러니까요. 생각으로 매도 물량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여기서 이거를 잘 버티면서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좀 기다려 보시면은 기술적으로 저는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왜냐하면 저렇게 하루 만에 12%가 과연 코스피 시가총액 3위 종목이 네. 12%가 빠졌다라는 거는요. 이거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술적으로 분명히 단기적인 수급들이 들어와서 분명히 저가 매수를 노려서 좀 단기 차익 실현을 하려는 뭐 누군가가 좀 사주지 않겠냐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충분히 기술적인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LG엔솔 추세 꺾였을까요? 질문 드려보고 싶었는데 그럼 꺾인 건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 저게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모멘텀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최근에 나왔던 호재가 너무 많았죠. 호재성 이슈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생각한다면 사실 뭐 부족하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IRA 폐지가 이거 저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가능성에 대해서는 나왔지만
이게 쉽지 않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한번 반발 매수를 노려볼 수 있을 그런 가격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2차 전지 사실 대장 꺾이면 다 꺾이는 거라고 말들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럼 지금 자리에서 탑픽을 봐야 된다면 LG엔솔 하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아까 반도체도 그렇고요. 지금 시가총액 낮은 종목보다 좀 시총 상위의 대형주 위주로 좀 반등을 노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형주가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일단 뭐 중소형주보다는 네. 대형주부터 올라가면서 이제 같이 반등이 나오는 형태로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엔솔 저는 지금 매수하기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37만 원입니다. 종가가요. 어디까지 볼까요? 최근에 44만 원 자리에서 쭉 빠졌거든요. 네. 어디가 괜찮아요? 저는 목표가? 뭐 한 41만 원 정도로 목표가 잡으시고 보시면 되겠고 손절가는 역시나 타이트하게 35만 원. 35만 원. 네. 조금만 내려가면 손절가. 그렇죠. 근데 왜냐면 저기 32만 원까지 보기에도 부담스러워요. 왜냐면 저기까지 내려가면은 이거는 더 빼겠다고 해석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는 35만 원, 목표가는 41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G엔솔이 2차 전지 안에서 탑픽이었습니다. 목표가 41만 원, 손절가 35만 원. 결국에 이제 반도체도 2차 전지도 대장을 봐야 된다. 네. 앞서 SK 하이닉스 받았다 보니까요. 자, 오늘장 전략은 어떻게 챙겨볼지 우리 시장이 좀 반등해 줄 것 같은데 뉴욕이 또다시 좀 쉬어가는 것 같아서 근데 원체 고점에 부담이 있잖아요. 뉴욕은요. 어떻게 전략 짜볼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원달러 환율이 좀 내려오는 부분들 체크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와 줄 수 있냐 특히나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외국인 수급들이 들어오냐 이 부분들을 좀 체크하시면 좋겠고 지금 사실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트럼프 머스크 관련 종목군들이 계속 순환매가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쪽도 체크를 해보시는데 일단 삼성전자가 오늘도 상승을 이어갈지 네. 확인하시면서 좀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연속적인 상승이 나올 것인가 그리고 환 시장의 움직임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환율이 좀 내려갔을 때 오히려 좀 우리 국내 증시는 올라갈 거다. 미국이 네. 쉬어도요. 아까 네. 이렇게 말씀 주셨고 본부장님 바이오 하나만 체크 도와주세요. 바이오 뭐 새로운 이슈는 없습니다만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바이오 이렇게 봤을 때 오히려 좀 바이오 쪽으로 오늘 수급이 들어오지 않을까요? 바이오 쪽이 지금 사실 뭐 이렇게까지 변동성을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용해요. 네, 조금씩 눌리곤 있는데 이 정도의 변동성은 안 보이고 있고 알테오젠이 잘 지켜주고 있거든요.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좀 빠지긴 했지만 저는 알테오젠이 딱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바이오 쪽은 좀 더 빠지기보다는 저 대장의 영향을 받으면서 네. 만약에 오늘 반도체랑 2차 전지 쪽 빠지면은 오히려 바이오 쪽으로 또 수급이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바이오까지 이야기 들어봤고요. 여기서 궁금한 종목 Y 인사드리겠습니다. SP인베스트 이주호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